네, 제가 가끔 좋은 상품 소개해드리죠. 진성도 추천합니다. 전립선 사군자, 소변말에서 깨시는 분들, 지구력이 약하신 분들, 면역 기능 강화에 남성 건강에 최고고요. 이봉규 TV 구독자님들에게 2박스에 1박스 더 화끈하게 얹어드립니다. 전화하십시오. 애국기업이에요. 자, 서정욱 변호사 모셨는데요. 이야, 조국이를 우리 서정욱 변호사의 모교 조국 서울대에서 파면시켰더만. 늦었지만 다행이야. 늦었어. 그러나 뭐 하여튼 저번 주에 그 박사님 병원에서 우리 저번 주에 그 전화를 할 때 조국의 문재인의 만남, 제가 5번째 만남, 이걸 이야기했잖아요. 처음에 이게 조국하고 문재인이가 2012년에 대선 때 만났죠. 문재인이가 대통령 후보일 때 도와주고, 그다음에 그게 첫째고, 그다음에 두째가 15년에 문재인이가 막 그렇게 당대표 할 때 혁신위 만들었잖아. 그때 위원으로 2번째 만났죠. 그다음에 3번째가 청와대에서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 이게 3번째 만남이죠. 그다음에 그 4번째가 평산마을에 저번 주에 이제 그 책방 책도 팔고, 이게 4번째 만남이었고, 5번째는 이제 그 우리 옥중에서 만남이. 조국이는 뭐 그 가능이 확실하니까 의왕의 서울구치소에서 5번째 만남이 예정돼 있다. 뭐 이렇게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는데, 이거 하자 말자기 그 다음날 서울대에서 완전히 만시지탄이지만 낭보가 이게 날라온 거죠. 국민들한테 희소식이야. 완전히. 근데 만시지탄이지. 너무 늦었어. 조국을 파면한다. 파면한다. 이거는 이제 그 조국이가 저는 파면돼야 되는 게요. 제가 방송마다 했지만 이게 그 3가지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파면을 늦은 거예요. 첫째는요. 무죄 추정 원칙하고 징계는 아무 관계 없어요. 아, 그렇지. 무죄 추정이라는 거는 형사재판에서 원칙이고, 예를 들어 이게 징계는 대법원까지 가야 꼭 징계하는 게 아니잖아. 그럼. 징계는 바로 할 수 있죠. 아니 정유라 씨는 바로 징계해가지고 중도를 했잖아. 그러게. 재판 하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도 재판도 끝나기 전에 헌재에서 파면해버렸잖아. 아니, 그게 징계 해버렸잖아. 그 당시 2대 무슨 교무처장 이런 사람들 다 처벌받았어. 그러니까 처벌되기 전에 다 징계로 이미 다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무죄 추정은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 이거는 형사 책임에서만 노는 원칙이고, 징계나 민사재판하고는 관계없다. 얼마든지 조국이 때문에 스트레스 받거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민사는. 그러니까 이게 무죄 추정 때문에 늦춘 거, 이게 첫째 잘못됐다. 이게 첫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 파면이 늦은 게 2번째 문제가 국민의 혈세예요. 그렇지. 아니 이제까지 강요만 안 하고 3년 동안 월급을 억대를 준 거예요. 몇 억을 타갔더구만. 3년 아니 동안. 와, 이자가 이게 3개월 동안에는 50% 주고, 그 다음 3개월 지나도 30%씩 가게 한도 안 해도 월급에 꼬박꼬박 주는 거야. 자기 연봉이 예를 들어 1억이다. 그러면 이게 5천만 원, 3천만 원씩 아무것도 안 주는 거야. 아니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월급 50% 가지고 그게 더 좋다고 그러더라고. 아무것도 출근도 안 하고. 근데 50%. 그 월급 하면서 이게 또 투잡, 쓰리잡도 있잖아. 책 그냥 책 써가 돈다 콘서트 하고 막 했잖아. 조국이가.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 혈세가 낭비됐잖아. 파면 늦어가지고. 이게 2번째 문제고. 3번째 문제는. 가장 큰 문제죠. 3번째. 바로 이제 이거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됩니다. 왜? 조국이가 안 나가니까 교수를 못 뽑잖아. 그 다른 교수가 저 훌륭한 전국의 교수가 법대생들한테 물어보세요. 서울법대가 옛날에 유명했잖아. 근데 형법이 제일 약하다. 다른 법은 한데 형법이 약하다. 이게 조국이 아니야 그게. 조국 지도교수 이수성 총리 때부터. 이수성 총리도 정치 총리잖아. 형법을 뭐 연구한 분은 아니거든. 근데 그때부터 형법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없다. 이게 서울대 지금 가장 큰 불만이에요. 우리 민법 다음으로 중요한 게 형법이야. 헌법, 민법, 형법을 기본 3법이라 그래. 헌민형. 근데 형법 교수가 없잖아. 조국이가 강의도 안 하고 3년 버티니 선생도 못 뽑고. 그래. 이제 실력 있는 사람 뽑아야지. 그렇지. 이게 가장 큰 문제였지. 그러네. 조국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저는 파면한 거는 이게 늦었지만 정당한 조치고, 조국이가 뭐 또 소청 심사하고 행정 소송하고 난리치 봐도 뒤바뀔 가능성은 제로다. 이렇게 일단 파면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고요. 자, 그다음에 2번째 총선 문제. 야, 이자가 저번에 이야기했잖아. 뭐 나는 이게 내 앞에는 지금 뭐 나침반도 없고 지도도 없고
진짜 이게 길 없는 길 이런 상태인데 내가 이게 그 나도 새로운 길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 뜻이거든. 길이 없는 이런 상태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달리다 보면 새로운 길이 생기잖아. 내가 새로운 길을 한번 개척해 보겠다. 이게 누신이란 말이에요. 노신 중국에 조국에 그 말이야. 길이 없는 나침반 지도 없는 길 없는 이런 길 상태지만 내가 이제 그 새로운 길을 한번 개척한다. 이 말은 이게 내가 정치에 출마해가지고 새로운 정치 세력을 한번 만들어서 제대로 이게 정치를 한번 바꿔보겠다. 이런 이게 오만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생각은 그래. 근데 이것도요. 제가 앞에 그 파면에서 세 가지 이야기했잖아. 이것도 제가 이게 그 조국의 출마와 관련해서 제가 세 가지를 예측해 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예. 첫째, 가장 높은 가능성입니다. 세 가지. 첫째, 구속돼가지고 출마 자체가 원천 불가능하다. 이게 제일 확률이 높아요. 옥중 출마도 안 되나? 지금 이게 조국이가 그런데 내년 초쯤에 대법원까지 판결 난다 했거든. 이거는 대충 맞을 거예요. 아무리 시간 끌어도 항소심이 한 4개월, 대법원이 4개월이에요. 모든 정의는 일시 때 나왔어요. 아니 법의 판단을 봐보면 피선거권 박탈이야 아니면 선거에 박탈이죠. 나갈 수 있어? 못 나가죠. 못 나가는 거지. 그럼 그렇게 확정되면 확정되면.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못 나가는 집행유예 거지. 기간 중에도 못 나가고 또 이게 추가로 몇 년도 빨리 또 못 나가지. 확정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 지금 저는 제가 보기 만약에 총선 전에 항소심하고 대법원까지 확정돼 버리면 바로 항소심만 선고돼도 교수 보낼 거예요. 이제 대법원까지는 안 기다려 줄 겁니다. 법정 구속합니다. 근데 대법원은 평균 우리나라 기간이 2달 8개월, 2.8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조국이도 예측했듯이 저는 이게 1심에서 모든 정인이 다 나왔잖아. 그럼 새로운 정인이 필요 없지. 그러면 이게 항소심 대법원이 통상적이라면 빨리 끝납니다. 8개월 내에 4개월. 그러면 이게 조국이가 교도소 가게 되지. 결국에 출마가 원천 불가능하다. 이 확률이 제일 높아요. 제일 높네. 현재로서는 통상적인 재판부라면 그렇게 됩니다. 아, 그럼. 이게 첫째 확률이고. 네. 근데 이제 두 번째 확률. 막 이제 뭐 대법관이 막 최강욱 이처럼 끌어주고 일러씩 끌고 막 항소심도 끌고 해서 조국이를 갖다가 어떻게든 아직 구속 안 하고 재판을 질질 끈다. 예. 그럴 수도 있지. 지금까지 좌파들이 해온 게 그거 아니야. 김명수가 해온 게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했는데 계속 재판을 몇 년씩 끌잖아. 송철호도 끌고. 이래가지고 이게 조국 재판이 막 항소심도 아직 안 끝나고 질질 끓는다. 이러면 이게 조국에 출마를 할 겁니다. 두 번째. 근데 그때도 저는 민주당 공천은 어렵다고 봐요. 무소속. 이게 중요해요. 무소속이나 신당. 무소속. 저기 놓을 것 같아. 무소속. 만약에 놓을 수 있다면 재판이 지연돼가지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무관. 요즘 이게 유행이 무관. 무소속의 관악갑. 이게 무관이야. 무관. 아마 논다면 만약에 재판이 질질 끌리거나 뭐 그럴 일은 없지만 무죄가 돼가지고 논다면 그러면 이게 그 무소속으로 아마 관악갑이 이사 갔거든. 좀 유력하다. 자기도 이게 부산 같은 데 가면 좀 이게 어렵잖아. 뭐 부산에 사상구가 장재호하고 붙는다. 뭐 웅진하고 있는 진해 간다. 별의별 그게 뭐 설은 놓는데 제가 보기에 부산 경남이 어떤 데입니까? 그래. 국민의힘 우리 보수의 성지입니다. 조국이 같은 사람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게 아마 무소속 정도 왜 이재명이가 공천 안 줄 것 같아. 공천 주면 조국이가 지 최대 라이벌 되고 그렇지. 그러다가 조국이 공천되면 또 역풍이 불잖아. 와, 그때 옛날에 조국이 파면해라고 그때 우리 광화문에 진짜 그때 100만, 200만 모였잖아.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이. 아유, 그때 엄청나죠. 조국이가 만약에 출마를 한다. 민주당으로. 그러면 이제 진짜 우리 휠체어 타고 있는 어르신부터 누구든지 나온다. 다 투표로 다 때려 심판하자. 부순다, 이제. 이러면 이게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전멸돼.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조국이 노는 게 떨떠름하지. 일단 이게 반 이재명 세력을 결집하면 대항마가 되잖아. 그것도 문제고. 또 이게 민주당이 수도권을 참패할 수가 있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아마 공천은 안 줄 것 같아. 이게 두 번째 저는 예측되는 무소속으로 서울 지역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게 두 번째 예측이야. 세 번째. 첫째 확률은 못 놀고 제일 높고 두 번째는 나온다면 무소속 관악이다. 자, 세 번째 제가 예측하는 거는 예. 그럼 무소속 관악 나왔다. 그러면 이게 본선 당락을 예측해 보면 당락. 어떻게 돼? 저는 결국에 개망신으로 떨어질 것 같아. 완전히 조국이 착각하는데 지금 이게 뭐 우리 그 대깨문이나 개딸처럼 이런 극렬 지지층만 가지고 투표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또 관악구에 다 사는 것도 아니고. 예. 넣으면 몇 명 안 일단 돼요. 이게 민주당이 후보를 내느냐 안 내느냐 좀 중요하겠지. 민주당에서 후보를 안 내고 조국이 무소속인데 우리 후보다 이러면 조국이가 좀 표점 얻을 거야. 근데 그러면 민주당이 꼼수가 또 드러나잖아. 그렇게 못하잖아. 민주당 후보가 나오잖아. 그러면 국민의힘 후보와 조국과 민주당 후보 또 3파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그럼 국민의힘이 의무실 이기는 거죠. 그러면 조국이는 저는 결국 이게 뭐 조국 하는 이게 완전히 그 팬덤 그 있잖아요. 개딸이나 대깨모처럼 훌리베이라 그러잖아. 이런 애들이 몇 명 있긴 있어. 근데 대다수 보세요. 일단 절반 정도 되는 우리 보수 자유우파. 그다음에 합리적인 중도. 그다음에 진보 중에도 조국 싫어하는 사람 많아. 그럼 지금 나오지 말라는 우리 거야, 방송하는 지금. 사람 김영주 부시장부터 조국 싫어하는 사람 많아요. 아니 민주당에서 대놓고 지금 나오지 말라고 각 개파가 민주당의 그러니까. 개파들이 그러더라고. 예. 결국에 조국이란 만약에 무소속으로 권한까지 넣었다 2단계. 그러면 이게 저는 본선에서 개망신 당한다. 그러면 이게 완전히 끝난다. 이렇게 저는 세 가지를 예측해 봅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일단은 이게 재판이 확정되면 교도소가기 때문에 못 노는 거 법적으로. 이게 확률이 제일 높고 뭐 재판이 지연되거나 이러면 이게 나오면 무소속 권한 정도가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본선에서는 참패한다. 개망신. 네. 이게 바로 저는 조국의 운명이고 이게 조국의 길이죠.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조국에 놓으면 완전히 조국의 넙이 될 겁니다. 민주당도. 허우적 때가 조국의 넙에 빠지면 이게 뭐 벗어날 수가 없잖아. 계속 이런 게 그 상태. 이게 뭐 제가 전망하는 조국의 운명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조국의 운명은 이제 개망신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였습니다.